저는 올해로 63이에요. 이 나이가 되면 남들은 뭐든 다 익숙해진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도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도, 밥을 혼자 차려 먹는 것도, 명절에 자식들 떠난 뒤 혼자 남는 그 고요함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가끔 익숙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로 익숙해지는 날이 오기는 하는 건지 그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러분께 뭔가 대단한 걸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난 가을에 제게 있었던 일이 하도 신기하고 하도 고마워서요. 오늘 딱 한 번만 여러분한테 털어놓고 싶었어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해요. 마지막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재래시장을 다니기 시작한 건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처음엔 그냥 마트가 너무 크고 차갑게 느껴져서였어요. 카트 밀고 혼자 넓은 통로 걷다 보면 이상하게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은 달라요. 두부 한 모 집어도 아주머니가 한마디씩 건네고 파 한 단 묶어주면서 덤도 얹어주고, 그 소소한 말들이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를 버티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날도 저는 시장에 있었어요. 딱히 살 게 많지도 않았어요. 두부 한 모랑 콩나물이나 좀 사볼까 그 정도였죠. 두부 코너 앞에 서서 손을 뻗는데 옆에 있던 분이 저랑 거의 동시에 같은 두부를 집은 거예요.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멈춰버렸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인지 낯선 느낌이 없었어요. 눈가에 점 하나, 웃을 때 왼쪽으로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어딘가 기억의 구석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오래전에 강원도 쪽에서 사셨냐고요. 상대방이 잠깐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40년 전에 동네 아이들만 부르던 그 이름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두부를 그냥 놓아버렸어요. 현숙이와 저는 초등학교 시절 단짝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절친이라고 하나요. 같은 골목에 살았고 같이 등교하고 같이 하교했어요. 학교 끝나면 현숙이네 마루에 앉아 할머니가 깎아주시는 사과 먹으면서 숙제하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 애는 유독 웃음이 많았어요. 제가 투정을 부려도 무서운 선생님한테 혼나도 현숙이 옆에 있으면 어쩐지 별일 아닌 것 같아졌어요. 그 애의 웃음이 그랬거든요. 세상을 좀 가볍게 만드는 그런 웃음.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겨울 현숙이네가 이사를 갔어요. 갑작스러웠어요. 아버지 사업 문제였다고 나중에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주소도 남기지 못했고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그냥 그렇게 끊어졌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럽고 황당했는지 몰라요. 학교 끝나고 습관처럼 현숙이네 골목을 돌았다가 이삿짐이 다 나간 빈집을 보고 주저앉아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뒤로 그냥 살았어요. 각자. 저는 서울로 올라와 직장 다니다가 결혼했고 아이 둘 낳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5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위암이었어요. 진단받고 채 1년도 못 됐어요. 너무 빠르게 떠나서 마음의 준비라는 걸 할 틈도 없이 혼자가 됐어요. 솔직히 그 이후 2,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무기력이라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쉽지 않은 날들이 있었어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건지 그냥 늙어가는 건지도 몰랐어요. 자식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그냥 시장이나 나가자 사람 목소리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그 시장 나들이였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남편이 떠난 것도 제가 외로워서 시장을 찾은 것도 다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현숙이와 그날 마주치기까지. 저 몰래 조율이라도 한 것처럼 우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두부 앞에 서 있었어요. 현숙이도 사연이 있었어요. 부산으로 내려간 뒤 거기서 자리 잡았고 결혼도 했지만 아들 하나 낳고 헤어졌대요. 혼자 아들 키우면서 식당 일도 하고 공장 일도 하고 참 고생 많이 했다고 했어요. 아들이 서울로 취직해서 따라 올라온 지는 2년 됐다고요.
그리고 아들이 사는 동네 근처 시장을 우연히 다니다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는 시장 한쪽 구석 순댓국집에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처음 한 10분은 그냥 멍하니 서로 얼굴만 봤어요. 그러다 현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냥 그 온기 하나에 말문이 터졌어요. 골목 이야기, 학교 이야기, 좋아했던 선생님, 무서워했던 반장 오빠. 서로 기억하는 것들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어요. 순댓국이 식어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간에 현숙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눈빛이 안 변했어. 걱정 많은 그 눈빛.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그 눈빛을 기억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도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을 그 애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헤어지면서 서로 번호를 저장했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구나.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버스 안에서 창문에 기대어 한참을 그 생각만 했어요. 현숙이랑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해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밥도 먹고요. 지난달엔 같이 인천 연안부두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회도 먹고 바닷바람도 맞고 별것도 아닌 이야기에 배꼽이 빠지게 웃었어요. 얼마 만에 그렇게 웃어봤는지 몰라요. 자식들한테도 말했더니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다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저처럼 한동안 기쁜 일이 없었던 분이 계실까 해서요. 이제 다 지나간 것 같고 남은 건 외로운 뿐인 것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까 해서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로요. 그런데 두부 하나 집으러 간 시장에서 40년 만에 옛 친구를 만났어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이어지고 있는 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도 나가보세요. 시장도 좋고 공원도 좋고 동네 한 바퀴도 좋아요. 나가야 만나거든요. 방 안에서는 아무도 못 만나요. 저는 그날 두부를 사러 갔다가 친구를 얻어왔어요. 여러분도 오늘 뭔가 하나 얻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해요.